정말 한 방에 제 월급만큼 월세 세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제 투자금이 2,500만 원이 들어가고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왔어요.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리죠. 아직도 블루오션이에요? 저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실 3억이 아니라 1억 이하에서도 무조건 가능하죠. 그러면 3억에서 이제 5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구해줘 빌딩에서도 소액으로 빌딩을 사고 싶은데 이 건물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요새 아주 핫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당근 자판기 김진옥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리고 호스텔, 일반 숙박업까지 하면서 경매 투자하고 있는 당근 자판기 김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길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당근 자판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숙박업계에서 독보적인 컨텐츠를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요? 네, 지금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숙박업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는지 너무 절대 궁금해요.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투자를 조금 하고 계시는지. 일단 숙박 사이트에서는 일반 근생을 사서 호스텔로 변경해서 숙박이라는 옷을 입히는, 그래서 가치를 올리는 투자를 네. 하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낡고 오래된 그 매도자도 포기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쓰러져가는 모텔을 매수한 다음에 싹 수리를 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그렇게 모텔 매입해서 다시 오픈하는 이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런 모텔에 에어비앤비 세팅을 입히는 거예요. 호텔도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 있나요? 네네네. 그래서 기존의 모텔들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려놓고 팔아도 사실상 판매가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텔이 가기 싫어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모텔을 올려놓고 팔면 장사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모텔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혀 모텔 같지 않은 느낌으로 해보자 해서 그런 스타일의 모텔을 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로는 아파트 경매, 단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조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빚 1억으로 시작을 하셔서 다가구 경매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때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인의 꿈이 그거잖아요. 월급만큼 월세 받고 싶다. 그래서 월급만큼 월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월세 받는 물건을 사자. 그게 이제 다가구였는데 네. 팔았을 때 시세 차익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파트는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은 볼 수 있지만 갖고 있는 동안에 월세는 좀 만족할 만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건 종류가 있지? 해가지고 찾은 게 다가구였어요. 겁도 없이 첫 번째 물건을 다가구로 이제 낙찰을 덜컥 받았죠. 그러면 그 다가구를 이렇게 임대를 주신 거예요? 낙찰을 받자마자? 네, 맞아요. 처음에 이제 다 명도를 하고 싹 수리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월세로 다 임대를 줘서 정말 한 방에 제 월급만큼 월세 세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세를 외쳤죠. 그때는 되게 대출도 잘 나올 때라서 그렇게 월세를 맞추고 나니까 제 투자금이 2,500만 원이 들어가고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걸 또 조금 바꿔가지고 단기 임대 33M2랑 외국인 관광 도시 임박업 사업자를 내서 에어비앤비도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거 갖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때 월세 3배가 또 늘어나서 지금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사실 이런 단기 임대나 숙박업, 외도민 사업 이런 게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어때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부업이나 월급의 소득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답을 공간 임대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K-컬처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동경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딱 더해지면서 부족한 숙박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어비앤비가 답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갖고 있던 공간 임대에 대한 부업 니즈가 이렇게 숙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면 3천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온대요. 서울에만 흡수할 수 있는 숙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흡수할 수 있는 숙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40개씩 모텔 하나를 짓는데 2, 3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개를 지어도 400개씩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리죠. 아직도 블루오션이에요? 저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에어비앤비 사업, 외도민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숙박 업종이 조금 더 이렇게 흥해질 것 같으세요? 25년 10월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하시던 네. 분들, 그리고 사업자 없이 에어비앤비에서 운영하시던 분들 다 삭제가 되는데 네. 그 비율이 한 80% 정도 이상이라고 보더라고요. 80%에 대한 숙소가 사라질 예정이니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 또는 일반 숙박업 중에서 에어비앤비 같이 약간 본인만의 스타일로 숙소를 꾸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구해줘 빌딩에서는 이제 근생 건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근생만 조금 취급을 했었는데 요새 호흡이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호스텔이랑 모텔 문의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거 내가 어떻게 운영해? 맞아요. 사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면 시작돼요. 사면 시작되는데 노하우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는 영업에서 중요하다. 운영할 때 중요하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식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모텔 시작해봤자 어차피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데 왜 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 예를 들면 카운터에 사람이 한 명 있고 청소하는 메이드가 2명 정도 킵한 상태에서 대실과 숙박을 같이 돌리는 스타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정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계속 돌리다가 감가상가 발생해서 시설은 노후되고 매출은 올라가지만 남는 건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정비, 특히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모텔스럽지 않은 세팅, 지금 요즘 MZ나 좀 젊은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숙소 전체를 레노베이션해서 모텔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끔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숙박업을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모텔을 최종적으로는 운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선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비쌀 것 같다. 이게 먼저 첫 번째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서 출발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이제 금액대별로 좀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모텔을 크게 운영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주 작은 규모로 숙박 비즈니스를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소규모로도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외국인 에어비앤비. 관광 도시 민박업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 월세를 얻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스몰 비즈니스로 에어비앤비, 합법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요거를 다 경험하신 이후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이제 3억부터 나눌 수가 있는데 3억 이하, 3억 이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3억 이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경매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경매로 모텔을 낙찰받아서 수리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또 경매로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호스텔로 변경해서 숙박에 옷을 입히는 방식, 이게 3억 이하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면 대출이 80에서 90%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는 6천만 원 갖고도 건물 매수하신 분이 있거든요. 진짜 대박이네요. 간평가는 1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간평가가 높고 매매가가 좀 낮은 건물들 네, 찾아야 되는 낙찰가가 거죠? 예, 낮은 거. 사실 3억이 아니라 1억 이하에서도 무조건 가능하죠. 그러면 3억에서 이제 5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조금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지방, 인구 50만 정도 되는 인구 지방, 50만, 네, 네. 그리고 KTX가 있는 요 정도 지방에 있는 모텔을 좀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억 이상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텔이 소액 10억에서 20억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할 거면 5억 정도로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 지금 많은 분들이 숙박업을 관심이 있어 하지만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까봐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팔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을 해서 세팅을 해서 운영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시세차익 약간 보고 팔아버리면 솔직히 2,000만 원 정도 남으면 1년에 2억이 넘는 2억 5천 정도가 남잖아요. 이거 한 3년만 들고
들고 있어도 돈이 벌써 7억이잖아요. 그럼 원금 회수 되네요. 네,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좀 수월했다고 하더라도 네. 수리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살짝 품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홀랑 팔아버려. 그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수익률 보면은 본인이 안 파세요. 제가 지금 그래서 못 파는 케이스고요. 근데도 만약에 팔고 싶어. 그래도 팔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팔린다. 왜냐면 일반 근생 건물의 수익률에 비해서 너무 두세 배 정도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고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숙박업이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공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지금 자산가 100억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 시간을 견딘 거거든요.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되게 감사하다.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가 희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있다고 아는 것과 모르고 그냥 사는 세상이 달라요. 나중에 얘기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당장 아닐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